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복도였다. 장옥부는 걸레를 적셨다. 62살. 종합병원 미화원. 손은 거칠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의붓딸 혜진이었다. 40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반찬 가게 권리금 오늘 뺐어요. 옥분의 손이 멈췄다. 뭐? 제 명의로 넘어갔어요.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전화가 끊겼다. 옥분은 벽에 기댔다. 숨이 막혔다. 환자 들어옵니다. 응급실 쪽에서 고함이 들렸다. 옥분은 몸을 일으켰다. 구급차가 섰다. 들것이 내려졌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교통사고래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기억을 잃었대요. 옥부는 복도를 닦았다. 피가 묻었다. 물이 붉게 물들었다. 밤이 깊었다. 옥부는 중환자실 앞을 지났다. 그 남자 환자가 보였다. 간호사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있었다. 잠깐만요. 옥분이 다가갔다. 제가 할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은 환자의 몸을 돌렸다. 등이 드러났다. 그 순간 옥분의 손이 떨렸다. 환자의 등 왼쪽.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울퉁불퉁한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새 살배기 아들. 뜨거운 냄비. 비명. 병원. 너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환자의 얼굴을 봤다. 코. 인매. 눈두덩.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환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였다. 옥부는 돌아봤다. 의붓딸이 서 있었다. 남편 박태석도 함께였다. 43. 외과 과장. 여긴 왜 들어오세요? 저 환자가. 나가세요. 지금. 혜진이 옥분의 팔을 잡아당겼다. 옥분은 비틀거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쿵. 옥분이 쓰러졌다. 바닥이 차가웠다. 혜진은 의료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옥분의 가방을 뒤졌다. 지갑, 통장, 낡은 사진 한 장, 새 살배기 아들. 등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뭐야 이거. 혜진이 사진을 구겼다. 박태석이 다가왔다. 당신. 박태석의 목소리가 낮았다. 저 환자 차민준이라던데. 그게 어쨌다고. 내가 친 사람이야.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옥부는 병원 휴게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떴다. 형광등이 눈부셨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였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995년 여름 재래시장 골목에서 새 살배기 민준이가 냄비를 건드렸고 끓는 물이 쏟아졌다. 아이의 비명과 함께 옥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다. 등에 난 화상은 손바닥만 했다. 의사는 말했다. 큰 흉터가 남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병원비가 200만 원이래. 옥분이 말하자 남편은 소파를 걷어찼다. 그깟 돈이 어디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사라졌다. 이불만 남아 있었다. 옥부는 30년간 아들을 찾아다녔다. 시장, 골목, 공원, 파출소, 방송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또 붙였다.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민준이를 찾는 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남편은 3년 후 세상을 떠났다. 옥부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5년 뒤 재혼했다. 상대는 혜진의 아버지였다. 딸 하나를 둔 호랍이었다.
옥부는 혜진을 친딸처럼 키웠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옥분이 댔다. 혜진의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전세금도 옥분이 마련했다. 그 돈은 옥분이 1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판 돈이었다. 재래시장 골목 작은 가게. 김치, 나물, 젓갈, 장아찌. 옥분의 손으로 만든 반찬들이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혜진을 키웠다. 혜진은 옥분에게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옥분은 행복했다. 아들은 잃었지만 딸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집은 혜진 명의로 넘어갔다. 반찬 가게도 혜진 명의였다. 옥분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혜진은 말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편히 쉬세요. 하지만 옥분은 쉴 수 없었다. 혜진은 매달 100만 원을 요구했다. 시어머니 용돈이라는 명목이었다. 옥분은 지난 10년간 병원 청소부로 일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혜진에게 줬다. 남은 100만 원으로 옥분은 반지하 방 월세와 생활비를 냈다. 그래도 옥분이 지킨 것이 하나 있었다. 실종아동 찾기 비상금 통장. 30년간 모은 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500원, 1000원, 만원씩 한 푼, 두 푼 모았다. 언젠가 민준이를 찾으면 그 돈으로 밥을 사주고 싶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자장면을 사주고 싶었다. 옥부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다. 민준이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가슴이 오르락내락했다. 살아있었다. 옥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봤다. 30년 만이었다. 3살배기 아이가 30살 남자가 되어 있었다. 들어가실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갈 수 없었다. 혜진이 막을 것이었다. 옥부는 복도 끝 청소도구함 옆에 앉았다. 그곳에서 밤새 아들을 지켜봤다.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아들이 또 사라질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았다. 옥부는 걸레를 들었다. 일해야 했다. 아들 곁에 있으려면 이 병원에 남아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민주는 눈을 떴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두 사라졌다. 옥부는 매일 중환자실 앞을 맴돌았다. 청소를 핑계로 가까이 갔다. 민준의 얼굴을 봤다. 코, 인매, 눈두덩. 아들이 맞았다. 저기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누구세요? 옥분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이 자신을 몰라봤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눈앞에 있는데, 아들은 그녀를 모르고 있었다. 저는 청소하러 오셨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말할 수 없었다. 아들아, 엄마야. 그 말이 목구멍에서 타올랐지만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됐다. 옥부는 혜진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확히는 혜진 명의의 빌라였다. 원래는 옥분의 것이었다. 15년 전 재혼할 때 혜진 아버지 명의로 바꿨고 혜진 아버지가 죽은 후 혜진이 상속받았다. 옥분의 방은 반지하 창고였다. 6평. 창문도 없었다.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민준의 사진들이었다. 100일, 돌, 2돌, 3살 생일,
화상을 입던 날까지의 사진들. 옥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일 이 사진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준에게 보여주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랐다. 문이 벌컥 열렸다. 혜진이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도장 찍으세요. 뭔데? 반찬 가게 권리금 계약서요. 어차피 제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옥부는 서류를 봤다. 권리금 5천만 원. 30년간 모은 돈이었다. 그 가게로 혜진의 학비를 냈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 안 찍어. 뭐라고요? 그건 내 가게야. 혜진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어머니가 뭘 하셨다고요? 제 아버지 돈으로 산 가게잖아요. 아니야. 내가. 증거 있으세요? 계약서에 제 아버지 이름 있는데? 옥부는 입을 다물었다. 증거가 없었다. 모든 서류가 혜진 아버지 명의였다. 어머니, 그리고요.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장 해지 확인서였다. 실종아동 어쩌고 하던 그 통장이요. 제가 해지했어요. 옥분의 손이 떨렸다. 3천만 원. 제 딸 유학 자금으로 딱이더라고요. 어제 미국으로 송금했어요. 옥분이 벌떡 일어났다. 혜진의 멱살을 잡았다. 나요? 혜진이 옥분을 밀쳤다. 옥분은 벽에 부딪혔다. 등이 아팠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죽은 아들 타령 이제 지겹거든요. 30년 전에 버린 애 찾아서 뭐 하시게요? 버리지 않았어. 잃어버린 거야. 그게 그거죠. 어쨌든 죽었을 거예요. 30년이나 지났는데. 혜진이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옥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첩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옥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병원으로 갔다. 민준에게 보여줘야 했다. 기억을 돌려줘야 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옥부는 문을 열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팔을 잡았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진이었다. 남편 박태석도 함께였다. 민준이한테 사진 좀. 누가 민준이래요? 저 환자 이름은 차민준이에요.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야. 저 애가.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치매 아니에요? 혜진이 박태석을 봤다. 박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 부르세요. 네. 어머니가 환자에게 접근하려 해요. 위험해요. 곧 보안요원 2명이 왔다. 옥부는 끌려갔다. 복도를 지나며 민준을 봤다. 민준도 옥분을 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옥부는 병원 밖으로 쫓겨났다. 가방을 뒤졌다. 사진첩이 없었다. 혜진이 뺏어간 것이었다. 원무과 창구로 갔다. 옥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환자 안전 위협이라고 적혀 있었다. 옥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자리도, 통장도, 집도, 아들도 모두 사라졌다. 해가 졌다. 옥부는 일어나지 못했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그때였다. 병원장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박태석이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었다. 네, 이사장님. 차민준 사고건 블랙박스 원본 완벽히 폐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옥분의 눈이 커졌다. 사고 기록도 다 지웠고요. 제가 당직이었으니까 의료 기록 조작도 끝났습니다. 박태석이 민준을 쳤다. 그리고 증거를 없앴다. 이사장직 승계, 이번엔 제 차례죠? 네. 감사합니다.
박태석이 병원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옥부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섰다. 똑바로 섰다. 지난 이틀간 혜진은 옥분의 반찬 가게를 빼앗았다. 30년간 모은 비상금 3천만 원을 빼돌렸다. 그리고 오늘은 옥분을 병원에서 쫓아냈다. 아들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옥분은 병원 불빛을 봤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들을 잃었다. 30년 전에. 그리고 오늘. 2번 잃었다. 아니, 빼앗긴 것이었다. 옥부는 병원 뒤편 계단에 앉았다. 차가운 시멘트였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10월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을 봤다. 주름투성이었다. 62살. 30년을 살았다. 아니, 버텼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 하나로. 그런데 아들은 눈앞에 있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옥부는 쫓겨났다. 아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다. 아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더 지독한 건 따로 있었다. 아들을 친 사람. 아들을 죽이려 한 사람. 그자가 옥분의 사위였다. 혜진의 남편. 박태석. 옥부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이 떠올랐다. 1995년 7월 15일. 재래시장 골목. 끓는 냄비. 아들의 비명. 옥부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뛰었다. 등에 화상. 의사는 말했다. 큰 흉터가 남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병원비가 200만 원이래. 옥분이 말했다. 남편은 소파를 걷어찼다. 그깟 돈이 어디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없었다. 이불만 남아 있었다. 옥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시장, 골목, 공원, 파출소, 방송국. 30년간 찾았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죄책감으로 옥부는 혜진을 친딸처럼 키웠다. 혜진의 학비, 용돈, 결혼자금 모두 됐다. 옥분의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다. 15년간 그렇게 일했다. 혜진은 그 돈으로 대학을 나왔다. 의사와 결혼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혜진은 그렇게 말했었다. 옥부는 행복했다. 아들은 잃었지만 딸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혜진은 옥분의 집을 뺏었다. 가게를 뺏었다. 통장을 뺏었다. 이제 아들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옥부는 눈을 떴다.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주머니, 텅 빈 통장, 텅 빈 살. 아니, 정확히는 빈 것이 아니었다. 빼앗긴 것이었다. 털린 것이었다. 착취당한 것이었다. 옥부는 일어섰다. 계단을 올라갔다. 병원 옥상으로 가는 길이었다. 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혜진이 있었다. 박태석이 있었다. 민준이 있었다. 옥부는 난간에 손을 올렸다. 30년간 이 순간을 버텨왔다. 아들을 만나는 순간을. 그런데 이게 뭔가. 아들은 그녀를 몰라봤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 한 자가 그녀의 가족이었다. 웃음이 났다. 쓴 웃음이었다. 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봤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잃은 게 죄인가? 착하게 산 게 죄인가? 혜진이한테 잘해준 게 죄인가?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옥부는 난간에서 손을 뗐다.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 한 걸음씩. 병원 뒤편에 작은 벤치가 있었다. 옥부는 그곳에 앉았다. 가방을 열었다. 낡은 수첩이 있었다. 30년간 적어온 일기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7월 16일. 민준이를 잃었다. 찾아야 한다.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어제 날짜였다. 민준이를 찾았다. 하지만 나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옥부는 펜을 들었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결심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썼다. 그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3살 민준이가 자장면을 먹으며 웃던 얼굴. 화상을 입고 울던 그 밤. 텅 빈 이불. 30년간 붙인 전단지들. 새벽 4시 반찬 가게 불빛. 혜진의 졸업식. 혜진의 결혼식. 그리고 어제 혜진이 통장 해지 확인서를 내밀며 웃던 그 차가운 얼굴. 옥부는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3장. 100원짜리 5개. 그게 전부였다. 30년간 모은 3천만 원은 사라졌다. 15년간 일군 반찬가게 권리금 5천만 원도 사라졌다. 10년간 일한 병원 일자리도 사라졌다. 손에 남은 건 이 동전 몇 푼뿐이었다. 옥부는 동전을 쥐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올라왔다. 뜨거운 분노였다.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옥부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에 계속 썼다. 혜진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 박태석이 저지른 죄를 밝히겠다. 민준이를 지키겠다. 눈물은 끝났다. 이제 싸운다. 수첩을 덮었다. 옥부는 일어섰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다. 6평짜리 습한 방. 곰팡이 냄새가 났다. 옥부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15년 전 서류들이었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재혼 서류, 진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찾았다. 반찬가게 권리금 최초 계약서. 20년 전 서류였다. 계약자 이름은 장옥분이었다. 혜진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다. 옥부는 이 계약서를 몰래 복사해뒀었다. 혹시 몰라서. 봉투에 넣었다. 가방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또 하나. 통장 사본. 실종아동 찾기 비상금 통장. 혜진이 해지하기 전 옥분이 은행에서 미리 출력해둔 거래 내역이었다. 30년간의 입금 기록. 500원, 1,000원, 만원. 모두 옥분의 돈이었다. 마지막으로 혜진이 해지한 후 자기 딸 명의로 송금한 기록. 은행 직원이 몰래 알려준 것이었다. 국제 송금, 미국 유학 자금. 옥부는 모든 서류를 챙겼다. 증거였다. 무기였다. 방을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불이 켜졌다. 혜진이 서 있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혜진을 봤다. 똑바로 봤다. 혜진이 뒤로 물러섰다. 왜 그렇게 봐요? 옥부는 말없이 혜진을 지나쳤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밤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병원. 30분을 걸어 병원에 도착했다. 밤 11시. 정문은 닫혀 있었다. 옥부는 뒤편 직원 출입구로 갔다. 청소부로 10년간 일했다. 모든 통로를 알고 있었다. 카드를 찍었다. 문이 열렸다. 해고됐지만 카드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중환자실로. 사람이 없었다. 간호사 한 명만 당직실에 있었다.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보였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옥부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민준아. 속삭였다. 민준은 눈을 뜨지 않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잃지 않을게. 옥부는 손을 떼었다. 병원장실 쪽으로 걸었다. 박태석이 말했다. 블랙박스 원본 완벽히 폐기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옥부는 알았다. 저런 인간들은 증거를 남긴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장실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병원장실 문 앞에 섰다. 잠겨 있었다. 옥부는 주머니를 뒤졌다. 맞는 키가 있었다. 청소부들이 쓰는 마스터키였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옥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서류, 명함, 도장.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옥부는 금고를 봤다. 비밀번호 4자리. 옥부는 생각했다. 병원장 이름, 생일, 전화번호. 여러 번 시도했다. 열리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옥부는 숨을 죽였다. 책상 아래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불이 켜졌다. 박태석이었다. 혼자였다. 그는 금고 앞으로 갔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옥부는 숨을 참았다. 박태석의 손가락 움직임을 봤다. 0, 7, 2, 5. 금고가 열렸다. 박태석은 USB 하나를 꺼냈다. 확인하고는 다시 넣었다. 금고를 닫았다. 나갔다. 옥부는 한참을 기다렸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옥부는 일어났다. 금고 앞으로 갔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0, 7, 2, 5. 금고가 열렸다. USB가 있었다. 레이블에 적혀 있었다. 차민준 사고 원본. 옥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USB를 꺼내지 않았다. 가져가면 박태석이 눈치챌 것이었다. 대신 옥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금고 안을 사진으로 찍었다. USB 레이블도 찍었다. 증거를 확보했다. 옥부는 금고를 닫았다.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중환자실 앞을 지나며 민준을 봤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할게. 옥부는 병원을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다. 하지만 옥분의 가슴은 뜨거웠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옥부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한 평. 월세 30만 원. 손에 남은 돈으로 한 달치를 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반찬가게 권리금 계약서 원본. 비상금 통장 거래 내역. 혜진의 국제송금 기록. 그리고 병원장실 금고 사진. 옥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하지만 옥분에게는 돈이 없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장옥분 미화원님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였다. 젊었다. 네. 누구시죠? 저 김수정이에요. 3층 중환자실 간호사요. 기억하세요? 옥부는 기억했다. 민준을 돌보던 간호사였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직원 명단에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1시간 후 옥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수정을 만났다. 수정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거요. 뭔데요? 차민준 환자 의료 기록이요. 원본이요. 옥분의 손이 떨렸다. 박태석 과장이 조작한 기록이랑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파일을 펼쳤다. 사고 당일 기록이 있었다. 입원 시각 담당 의사 사고 경위. 담당 의사가 박태석으로 돼 있죠? 근데 원본에는 다른 의사 이름이 있어요. 박태석은 그날 당직도 아니었어요. 수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직 근무표요. 박태석은 그날 비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차민준 환자 담당을 자기가 맡는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옥부는 서류를 봤다.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였다. 왜 이걸 저한테? 저도 어머니 상황 다 봤어요. 박태석 과장이 어머니를 쫓아내는 거. 그리고 차민준 환자한테 어머니가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봤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동생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뺑소니였어요.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옥부는 수정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리고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민준 환자요. 기억 돌아온 것 같아요. 옥분의 가슴이 뛰었다. 어제 제가 약 주러 갔는데요.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차민준이라고. 정말요? 네. 근데 이상한 건요. 저한테는 여전히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옥부는 숨을 멈췄다. 민준이가 기억을 되찾았다. 하지만 숨기고 있었다. 제가 오늘 밤 당직이에요. 어머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 11시. 옥부는 수정의 도움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옥부는 침대 옆에 앉았다. 민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준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야. 민준은 눈을 뜨지 않았다. 옥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가였다. 30년 전 민준이를 재울 때 불러주던 노래.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음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계속 불렀다. 엄마 품에 폭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든다.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옥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꿈나라로 가는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을 감은 채로. 엄마. 민준이 속삭였다. 작은 목소리였다. 엄마 맞죠? 옥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엄마야. 민준이 눈을 떴다. 옥분을 똑바로 봤다. 이번에는 달랐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아들이 엄마를 보는 눈이었다. 미안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 돌아온 게 이틀 전이에요. 근데 말 못했어요. 왜? 박태석이요. 그 사람이 날 쳤어요. 그리고 증거를 없앴어요. 제가 기억 돌아온 거 알면 날 죽일 것 같았어요. 옥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도 위험해요. 박태석 부인이 엄마 의붓딸이라면서요? 그래. 그럼 더 위험해요. 엄마. 민준이 몸을 일으켰다. 저 의사예요. 옥부는 눈이 커졌다. 의사? 네. 서울대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 민준이 옥분을 봤다. 엄마, 박태석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 기억상실 연기 계속할게요.
그 사이 엄마랑 증거 모으는 거예요. 민준이 침대에서 내려왔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저 30년간 엄마 찾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5살 때 고아원 선생님이 제 등 흉터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가 날 업고 병원 온 거 봤다고. 엄마가 울면서 날 안고 있었다고. 민준이 돌아봤다. 전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도 찾고 있었어요. 옥부는 말없이 울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 지킬 차례. 민준이 옥분에게 다가왔다. 옥분을 안았다. 30년 만에 포옹이었다. 엄마, 박태석 병원장 되려고 하죠? 어떻게 알아? 소문 다 들었어요. 이번 달 말에 이사장 이취임식 있대요. 민준이 옥분을 놓았다. 그날까지 시간 있어요. 증거 모아요. 블랙박스, 의료기록, 뺑소니 은폐. 나. 블랙박스는 내가 찾았어. 옥분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금고 사진을 보여줬다. 병원장실 금고에 있어. 민준이 사진을 봤다. 이거면 돼요. 근데 어떻게 금고를 열죠? 비밀번호 알아. 725. 어떻게? 박태석이 여는 거 봤어. 민준이 웃었다. 엄마 대단하세요. 근데 USB를 어떻게 꺼내지? 제가 할게요. 민준이 말했다. 저 환자잖아요. 병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재활치료 핑계로 병원장실 근처 갈 수 있어요.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의사니까 병원 구조 다 알아요. 민준이 옥분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우리 이겨요. 박태석도, 이혜진도, 나.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민준은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기억상실 환자의 인지 치료라는 명목이었다. 민준은 복도를 걸었다. 병원장실 근처를 지나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민준은 안으로 들어갔다. 금고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725. 금고가 열렸다. USB가 있었다. 민준은 USB를 꺼냈다.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빈 USB를 넣어뒀다. 똑같은 레이블을 붙여서 민준은 금고를 닫았다.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박태석과 마주쳤다. 환자분. 여기는 왜? 민준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죠? 중환자실은 저쪽인데요. 아, 죄송해요. 길을 잃었어요. 박태석이 웃었다. 기억상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박태석이 민준의 팔을 잡았다.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웠다. 박태석이 나갔다. 민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USB가 있었다. 성공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수정에게 USB를 건넸다. 수정은 옥분에게 전달했다. 옥분은 고시원 방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박태석의 차였다. 밤 10시. 병원 앞 횡단보도. 민준이 걷고 있었다. 신호는 녹색이었다. 박태석의 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 쾅! 민준이 튕겨나갔다. 박태석이 차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박태석은 민준을 차에 실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다. 영상이 끝났다. 옥부는 화면을 봤다. 명백한 증거였다. 뺑소니, 신호 위반, 증거인멸. 옥부는 USB를 빼냈다.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싸울 준비가 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옥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세무서였다. 옥부는 반찬가게 권리금 계약서, 원본과 혜진의 명의 변경 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찾았다. 이게 원본 계약서예요. 제 이름으로 돼 있죠. 세무조사관이 서류를 봤다. 그런데 현재는 따님 명의로 돼 있다고요? 제 도장 도용한 거예요. 저는 명의 변경 동의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옥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이 가게 권리금 5천만 원이요. 제가 15년간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증거 다 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검토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조사 들어가면 시간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한 달쯤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면 충분했다. 두 번째 목표는 은행이었다. 옥부는 비상금 통장 거래 내역을 들고 은행을 찾았다. 이 통장이요. 제 명의인데 따님이 무단으로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다.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위조예요.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럼 경찰 신고하셔야 해요. 지금 하려고요. 옥부는 바로 파출소로 갔다. 횡령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 소인은 이혜진. 혐의는 통장 무단 해지 및 횡령. 금액은 3천만 원. 조사 들어갈게요. 시간 좀 걸립니다. 경찰이 말했다. 옥부는 괜찮다고 했다. 세 번째 목표는 병원 내부 감사팀이었다. 민준이 준비한 서류를 옥분이 익명으로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세 가지였다. 박태석의 당직 근무 기록 조작, 차민준 환자 의료 기록 위조, 그리고 환자 담당 무단 변경. 병원 감사팀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박태석은 불려갔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차민준 환자 사고 당일 과장님 비번이셨는데 왜 담당 의사로 기록돼 있습니까? 박태석은 당황했다. 그게 제가 우연히 병원에 있었고. 우연히요? 비번인데? 급한 환자라서 제가 맡았습니다. 그럼 왜 원본 기록은 다른 의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박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이런 제보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의료기록 수정 내역인데 과장님이 3번이나 수정하셨네요. 그건 과장님 조사 끝날 때까지 환자 진료 정지입니다. 사직서 쓰실 거면 지금 쓰세요. 박태석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박태석은 혜진에게 전화했다. 당신, 큰일 났어. 왜? 병원 감사 들어왔어. 차민준 건으로.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누가 제보한 것 같아. 의료기록 조작 다 걸렸어. 어머니야. 혜진이 이를 갈았다. 어머니가 한 거야. 분명히. 그 할망구가 뭘 알아서. 모를 리 없어. 당신이 차민준 친 거 들켰을 거야. 박태석이 침묵했다. 당신 블랙박스는 폐기했다며. 했어. 확실히 했어. 그럼 증거 없잖아. 그래도 의료기록은 걸렸어. 이사장직은 틀렸어.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옥분의 방으로 내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방이 텅 비어 있었다. 옥분은 이미 떠난 후였다. 혜진은 방을 뒤졌다. 서랍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서류도, 사진도 모두 사라졌다. 이 할망구가. 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옥분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박태석은 병원장에게 불려갔다. 과장.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사장 이취임식 취소야. 예.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자네 의료기록 조작 건 때문에. 병원장님.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박태석은 할 말이 없었다. 자네 사표 쓰게.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야. 박태석은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제보한 놈이 누구야? 그때 민준이 지나갔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재활 치료 중이었다. 박태석이 민준을 봤다. 민준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돌아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박태석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빨리 나으셔야죠. 박태석이 지나갔다.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주먹을 쥐었다. 같은 시각 옥부는 국세청을 방문했다. 혜진의 국제송금 기록을 제출했다. 따님이 미국으로 3천만 원 송금했다고요? 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낸 돈이에요. 증거가 있으세요? 옥부는 서류를 내밀었다. 통장 해지 기록, 국제송금 기록, 모두 같은 날짜였다. 감사 청구 접수하겠습니다. 이틀 후 혜진에게 국세청 감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혜진은 서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뭐야 이게? 통지서에는 3가지 조사 항목이 적혀 있었다. 반찬가게 권리금 탈루 혐의, 국제송금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탈루 의심. 혜진은 박태석에게 전화했다. 당신, 국세청 감사 들어왔어. 뭐? 어머니가 신고한 거야. 분명히. 그 할망구가 어떻게? 증거 다 모았나 봐. 당신 이사장직은 어떻게 됐어? 취소됐어. 혜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났다. 박태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 끝났어. 혜진이 중얼거렸다. 이사장직도 날아갔고, 국세청 감사도 들어오고, 어머니를 찾아야 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 박태석이 소파에 앉았다. 블랙박스 확인해 봐야겠어. 왜? 혹시 모르니까. 박태석은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갔다. 병원장실로 갔다. 금고를 열었다. 725. USB가 있었다. 박태석은 USB를 꺼냈다. 컴퓨터에 꽂았다. 빈 파일이었다. 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 가져간 거야? 박태석은 금고를 다시 확인했다. 다른 건 그대로였다. USB만 바뀌어 있었다. 젠장. 박태석은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누가 가져갔을까? 병원장? 아니면 감사팀? 그때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환자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병원장실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박태석은 민준을 지나쳤다.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병원 이사장 이취임식 날이었다. 박태석은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에는 출근했다. 평소처럼. 강당에서 식이 시작됐다. 새 이사장이 단상에 올랐다. 박태석이 아니었다. 다른 의사였다. 오늘 이렇게 새 이사장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렸다. 옥분이 들어왔다. 민준도 함께였다. 민준은 휠체어가 아니었다. 똑바로 걸어 들어왔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다. 박태석이 옥분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옥부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실례합니다. 사람들이 옥분을 봤다. 제 이름은 장옥분입니다. 이 병원에서 10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병원장이 일어났다. 지금 뭐 하시는? 제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옥분이 민준을 봤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제 아들 차민준입니다. 한 달 전 이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 사고는 뺑소니였습니다. 범인은 이 병원 의사입니다. 옥분이 뒤를 가리켰다. 박태석이 서 있었다. 박태석 외과 과장입니다. 박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 박태석이 소리쳤다. 증거 있어요? 민준이 USB를 꺼냈다. 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다. 영상이 재생됐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박태석의 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민준을 쳤다. 박태석이 민준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 영상이 끝났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박태석이 단상으로 뛰어갔다. 그거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다. 박태석 과장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입니다. 과장님이 병원장실 금고에 숨겨둔 거죠. 어떻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저 기억 돌아왔거든요. 박태석이 뒤로 물러섰다. 이틀 전에요. 아니, 사실은 3주 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숨겼죠. 과장님이 저 죽일까봐. 사람들이 박태석을 봤다. 병원장이 일어났다. 보안팀, 보안요원들이 달려왔다. 박태석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출구가 막혔다. 저 사람 잡아. 박태석이 붙잡혔다. 옥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박태석의 부인 이혜진. 제 의붓딸입니다. 옥분이 서류를 꺼냈다. 이 여자는 제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반찬가게 권리금 5천만 원. 비상금 3천만 원. 증거 다 있습니다. 옥분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계약서, 통장 내역, 송금 기록, 국세청 감사 진행 중입니다. 곧 구속될 겁니다. 강당 뒤에서 혜진이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옥분이 혜진을 봤다. 복수야. 혜진이 옥분에게 달려들었다. 이 할망구가. 보안요원들이 혜진을 막았다. 혜진은 소리를 질렀다. 치매 노망 할망구. 거짓말쟁이.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 서류가 떴다. 이혜진 씨의 학력 위조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대학 졸업장이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전문대 중퇴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한 이혜진 씨는 남편 박태석의 뺑소니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인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왔다. 옥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박태석 씨, 이혜진 씨. 체포합니다. 박태석과 혜진이 수갑을 찼다. 끌려나갔다. 혜진이 옥분을 봤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차갑게. 혜진과 박태석이 끌려갔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병원장이 옥분에게 다가왔다. 장옥분 씨. 네. 사과드립니다. 제가 박태석의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옥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가요. 둘은 강당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일주일 후 박태석은 뺑소니, 증거인멸, 의료기록 조작으로 구속됐다. 의사 면허는 박탈됐다.
병원 연구 퇴출이었다. 혜진은 횡령, 범인 은닉, 학력 위조로 구속됐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았다. 국세청 감사 결과 반찬가게 권리금은 옥분에게 돌아왔다. 비상금 3천만 원도 혜진 딸 계좌에서 환수됐다. 빌라도 원래대로 옥분 명의로 돌아왔다. 옥분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다. 옥분은 재래시장 골목 작은 반찬 가게에 서 있었다. 가게 이름은 옥분이네였다. 15평. 김치 냉장고 3대. 진열대 2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옥분은 배추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무생채도 묻혔다. 30년간 해온 일이었다. 손에 익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깍두기 2k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옥분은 깍두기를 담아줬다. 손님이 돈을 냈다. 나갔다. 오후 5시. 장사를 정리했다. 옥분은 가게 문을 닫았다. 시장을 나왔다. 집은 시장에서 15분 거리였다. 빌라 2층. 옥분이 되찾은 집이었다. 이제 반지하가 아니었다. 햇빛이 들어오는 투룸이었다. 민준도 옥분과 함께 살았다. 30년간 떨어져 있었으니까. 옥분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민준의 구두가 보였다. 벌써 퇴근했나 보다. 민준아, 왔니? 네, 엄마. 거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분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갔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병원 가운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민준은 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레지던트를 다시 시작했다. 외과였다. 오늘 수술 있었어? 네. 2건이요. 피곤하네요. 옥분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옥분은 재료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밥을 안 쳤다. 민준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30분 후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먹자. 둘은 마주 앉았다. 밥을 먹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떴다. 맛있어요. 그래? 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옥분이 웃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민준의 밥그릇에 놓았다. 많이 먹어. 네. 둘은 말없이 먹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4월 16일이었다. 옥분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났다. 시장으로 갔다. 미역을 샀다. 싱싱한 것으로. 소고기도 샀다. 국거리용. 그리고 케이크를 예약했다. 작은 것. 초 3개 꽂을 수 있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오후 3시. 집으로 갔다. 부엌에 섰다. 미역을 불렸다. 소고기를 볶았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다. 물을 부었다. 끓이기 시작했다. 국이 끓는 동안 다른 반찬을 준비했다. 잡채, 전, 나물. 민준이 좋아하는 것들로. 오후 5시. 민준이 퇴근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나와.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옥분은 상을 차렸다. 미역국을 큰 뚝배기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민준이 나왔다. 거실을 봤다. 상이 차려져 있었다. 눈이 커졌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앉아. 민준은 천천히 다가왔다. 상 앞에 앉았다. 미역국을 봤다. 미역국.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엄마, 제 생일 아직 멀었는데요. 7월 3일인데. 옥분이 민준을 봤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그게 내 생일이 아니야. 민준의 손이 멈췄다.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야. 4월 16일. 옥분이 국을 떠서 민준의 그릇에 담았다. 내가 태어난 날이야. 엄마가 기억해. 1995년 4월 16일 새벽 4시. 내가 태어났어. 민준이 숟가락을 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제 생일을요. 그래. 몰랐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제 생일 모른다고 해서요. 그냥 아무 날이나 하나 정해서 살았어요. 옥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제 알았잖아. 내 진짜 생일. 민준이 옥분을 봤다. 엄마. 응. 30년 동안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잊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옥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네. 엄마. 미역국 먹어. 식어.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떴다. 입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어때? 민준이 눈을 떴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옥분이 웃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또 끓여줄게. 매년. 네. 민준은 밥을 먹었다.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다. 반찬도 먹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봤다. 흐뭇했다. 식사가 끝났다. 옥분이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작은 케이크였다. 생크림 케이크. 초가 3개 꽂혀 있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민준이. 옥분이 케이크를 민준 앞에 놓았다. 초에 불을 붙였다. 소원 빌어. 민준이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눈을 뜨고 초를 불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준이 옥분을 봤다. 엄마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요. 그리고요.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평생 엄마가 제 생일 미역국 끓여주시는 거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약속이에요. 약속. 케이크를 잘랐다. 둘이 나눠 먹었다. 달았다. 행복했다. 밤이 깊었다. 설거지를 끝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옥분도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30년 만에 챙긴 아들 생일이었다. 30년간 잊지 않았던 그날. 4월 16일. 옥분은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매년 이날이 오면 미역국을 끓일 것이었다. 민준이 곁에 있는 한. 평생. 아침이 밝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옥분은 눈을 떴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주방에서 소리가 났다. 민준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그래. 옥분은 세수했다. 거실로 갔다. 민준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다. 밥을 먹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민준이 자기 진짜 생일을 알았다. 엄마가 30년간 기억해줬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가 끝났다. 출근 준비를 했다. 민준은 병원으로, 옥분은 가게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민준이 옥분을 봤다. 엄마,
응, 고맙습니다. 옥분이 웃었다. 뭐가? 제 생일 기억해줘서요. 당연한 거지. 민준이 옥분을 안았다. 꼭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우리 아들. 민준이 옥분을 놓았다. 문을 열었다. 둘은 함께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날렸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각자의 길로 가기 위해. 하지만 저녁이면 다시 만날 것이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에서.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